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인반수들은 라그 마을을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빠뜨려 왔습니다. 마을의 병사 카이는 친구 만소와 힘을 합쳐 고릴라 괴물 중 하나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의 힘조차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있어서는 카이의 기술이 전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죽었을 것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오라가 고릴라를 쓰러뜨립니다. 마을에 지정된 수호자로 땅의 신에게 축복받은 그는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전사입니다. 두려움 없이 고릴라를 하나씩 베어나가며 결국 고릴라 수호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가장 강력한 고릴라가 오라에게 진정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 단 몇 초 만에 그는 고릴라를 깨끗이 두 조각으로 베어낸다. 이제 모든 고릴라가 처리되자 병사들은 그들의 몸을 베기 시작하고 그중 한 명이 오라에게 이상한 액체가 든 용기를 건넨다. 오라는 주저하지 않고 그 용기를 받아 액체를 마시자마자 그의 몸이 붉은 오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신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액체를 섭취하면 사람의 힘과 영적 에너지가 강화된다고 전해집니다. 군대 전체가 함께 강해지기 위해 적어도 하나씩 마시는 것이 논리적일 것 같지만 규칙은 그들에게 극히 적은 양만 섭취하도록 허용합니다. 각자 한 방울씩 받게 되고 카이는 자신의 것을 마신 후 영적 힘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만소에게 조금 더 마실 수 있는지 묻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일반 병사이기 때문에 신석을 통째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신석은 오라 같은 수호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더 강해져야 하며 다른 병사들은 비참하게 낮은 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고릴라들을 물리친 승리를 기념하는 화려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나 축제 중에도 음식은 계급에 따라 엄격히 나누어집니다. 강력한 전사들과 추장의 자녀들은 고기와 와인을 모두 차지하고 카이와 같은 하급 병사들은 겨우 한 그릇의 국물만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수프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카이는 좋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낮은 계급의 병사로 머물러 있는 한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강해져서 계급을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카이는 밖으로 나가 모든 힘을 다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쌀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치며 몇 분 후 만소가 나타나 카이에게 쌀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카이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쌀밥이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카이의 마음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이 사망한 전사들을 기리는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 특정 경사면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병사들을 위해 예약된 곳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는 또 다른 언덕이 완전히 어지럽게 되어 있으며 슬퍼할 사람이 없는 채로 죽은 이들의 소홀히 된 무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잊혀진 땅 조각을 돌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아들은 죽을 때 그런 곳에 묻히게 될 운명입니다. 그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이도 없고 마을에 존재했다는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카이는 더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충분히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 그는 작은 식량 배급을 먹고 다른 누구보다도 훈련에 더 열심히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가 살아남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특한 우위나 숨겨진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일지 전혀 모릅니다. 그 순간 성 안에서 오라와 그의 여동생 조세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는 조세에게 전쟁 브리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처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오라는 그녀를 무시하며 수장의 가족에 따른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간청해도 그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세는 불공정에 분노한다.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며 카이와 만소가 함께 웃으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자 우주는 그녀를 더욱 조롱하는 듯하다.
만소는 나이가 더 많고 훨씬 더 숙련된 기술로 훈련 세션에서 카이를 가볍게 압도한다. 카이는 방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만소는 카이에게 공격을 시작하지 않으면 호소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카이는 마침내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노출됩니다. 만소는 즉시 방역해 카이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 충격으로 카이는 심각한 뇌진탕을 입게 되고 갑자기 일본에서의 과거 생애에 조각난 기억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의 의식이 이 기억들 사이를 오가며 그는 특정 단어를 기억합니다. 마법. 그러나 그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 단어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카이가 이상한 기억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 세계에는 그런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なんだこれ 하지만 카이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들은 그에게 떡과 마법 같은 것에 대한 지식을 주었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마법이 단순히 동화 속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 전투에서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의 지위를 확실히 높여줄 것입니다. 한편 성에서는 수장이 이웃 마을 중 하나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 마을이 오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마을 간의 동맹 협정에 따라 바냐의 주민들은 즉시 출동해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장은 고릴라와의 전투에서 겨우 휴식과 회복을 마친 병사들을 다시 전투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는 병사의 의무는 이동하고 마을을 위해 죽는 것이며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은 병사들도 마을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단순히 소모품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변경으로 돌아온 카이는 마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소는 그가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카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불을 만들 수 있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만소가 이 말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만소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 번 이상한 여행자가 마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불쏘시개가 없었고 보통 상황에서는 적절한 도구 없이 불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손가락을 들어 공중에서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는 마법을 사용한 사람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坊さんがこう指を立ててそこからパッと火を出して 만소는 그 이야기를 오래된 전설에서 들었을 뿐이라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법을 배우려는 동기를 얻은 카이는 다음날 외딴 곳을 찾아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억에 따르면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카이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영적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는 그걸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을 뻗으며 영적 에너지를 불로 변환시키라고 명령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먼저 영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석 쉔시럿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 밖에서 오크들이 목격되었고 이미 병사 1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나머지 병사들은 방역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병사들은 숲 밖에서 오크들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며 기다리다가 오크들을 발견하자마자 돌진합니다. 오크들도 공격을 시작하지만 만소는 빠르게 한 오크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신의 키를 원하던 카이는 앞으로 달려가지만 오크 중 하나가 시체를 던져 카이를 나무에 부딪히게 하고 그를 누릅니다. 오크는 카이를 공격하려 다가오지만 그 전에 화살 세례가 오크를 마치고 만소가 그를 마무리합니다. 만소는 카이가 혼자서 앞장서서 달려간 것을 꾸짖으며 그에게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만 카이는 공격을 받아 다리를 다쳐서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오라는 오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있으며 그들이 오라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자 모두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라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오크들을 쫓아갑니다. 이로써 그들은 남은 오크들과 혼자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서 오크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할 때 병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분대장은 모든 병사들에게 도망쳐 흩어지라고 명령해 대부분의 병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지만 카이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그와 만소는 오크로부터 도망칠 기회가 없습니다.
카이는 친구들을 자신 때문에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 만소를 멈추게 하고 혼자서 계속 가라고 독려합니다. 만소는 카이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후회하며 사과하고 카이의 무덤에 참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후 만소는 한 방향으로 도망가고 카이는 반대 방향으로 기어갑니다. すまんな。ああ、俺だってそうする。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 마법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 후 오크가 칼을 던져 카이의 어깨를 맞히고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죽음의 위기가 카이의 손가락 끝에서 불꽃을 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크가 관목에서 튀어나와 그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카이는 손가락 끝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을 보고 즉시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는 오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고 남은 모든 힘과 의지를 쏟아내며 불꽃을 불러내어 그 생물을 태워버립니다. 오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카이는 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크는 입은 상처로 인해 쓰러지고 카이는 혼자서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급히 불을 끄려고 하지만 몇 순간 후 불이 그의 영적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키며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곧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적 에너지 고갈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는 불 마법을 사용할 때 영적 에너지를 댐처럼 열었다고 상상해야 한다. 따라서 불을 끄려면 차분히 댐을 닫기만 하면 된다. 카이는 심하게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오크 오수어 월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큰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영적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생물은 그를 잡고 걸어갑니다. てめえ、見えてねえな。 그러나 오크는 그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고 카이는 불꽃이 생물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이는 죽고 싶지 않지만 그의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오크를 함께 끌어내리기로 결심한다. 짐승이 절벽 가장자리에 다가가 휘청거리자 카이는 그 가슴에 깊이 칼을 꽂고 둘 다 강으로 떨어진다. 어떻게든 카이는 추락을 견뎌내고 칼을 사용해 물에서 빠져나오지만 그의 영적 에너지는 여전히 극도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생존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근처에 누워있는 오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칼을 들어 오크의 몸에 칼을 꽂아 고스톤을 회수합니다. 신석의 액체를 마시면 영적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카이는 지체 없이 그것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몸속을 흐르기 시작하자 카이는 이미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고 나무 옆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야 잠시 생각할 시간이 생기자 그는 이것이 실제로 자신이 처음으로 전체 신석을 섭취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에너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깊은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는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적어도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병사들은 모두 전투에서 돌아와 오크들을 물리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만소는 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료 병사 중 한 명이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 다가와 기운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카이가 여기 없네요. 맨소와 카이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사이인데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깨닫습니다. 카이는 전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는 동정 대신 차갑게 말합니다. 카이는 어차피 짐만 되는 존재였다고요. 카이는 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깨어납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진 다리는 치유되었고 어깨의 상처도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잘 해결된 것에 안도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결국 신석 한 조각을 마신 것만으로는 한밤 사이에 그런 심각한 상처를 고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카이는 그 뒤에 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더니 이상한 문양으로 덮인 돌벽을 발견합니다. 그는 문양을 읽으려 하지만 덩굴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불마법을 사용해 덩굴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그의 마법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카이는 계곡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굴에 신성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 문양이 수호자의 표식임을 알아차리지만 まさか神門 몇 순간 후 문양이 사라지자 자신이 상상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돌로 돌아가서 마침내 글자를 명확히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어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등반 가능한 절벽을 발견하고 바위를 잡으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성한 문양이 다시 나타나며 그가 잡고 있던 바위를 무의식적으로 부셔버립니다. 그는 계곡으로 떨어지며 처음에는 바위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바위를 잡자 이번에도 쉽게 부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신석이 그에게 엄청난 힘의 증강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카이는 그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가 축하하고 있을 때 누군가 떠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는 누가 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절벽을 전속력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렇게 쉽게 올라갔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제 방금 전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정말 신의 보호력인지 의심합니다. 신의 문장, 즉 수호자의 표식으로 알려진 것은 땅의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카이는 신으로부터 힘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의식 잃은 상태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될 때까지는 당분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만소는 카이를 위해 무덤을 준비를 마쳤지만 그 순간 카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만소는 카이를 다시 만나 기쁨에 차 있었고 그 후 삶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카이는 평소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일에서 놀랍도록 뛰어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밭의 작은 부분을 갈아야 했지만 순식간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체 지역을 갈아엎었습니다. 잠시 동안 카이는 신성한 문양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 비밀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양은 최대 노력을 기울일 때만 나타나는 것 같으니 과로만 피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お前ちょっと待て 카이는 변명을 생각해내려고 애쓰지만 결국 자신이 물리친 오크의 신석을 섭취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룹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 같은 일반 병사들은 신석을 통째로 섭취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심하게 부상당해 죽음 직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전장에서 만난 거의 10마리의 오크의 신석을 모두 섭취했습니다. 이 설명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마침내 카이가 왜 그렇게 강력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만소는 그를 칭찬하며 살아서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한편 마을 여성 중 한 명인 엘사는 카이를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지켜보며 친구들이 그걸로 그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점 마을로 돌아온 공주 조세는 창고로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모든 무덤 재물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며 그녀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무덤 청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카이는 이미 불마법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분명히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이던 그는 조세가 다가와 설명을 요구하며 그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공주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불꽃 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조세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 가문 출신이거나 훈련받은 승려들이기 때문에 카이는 다소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히 그는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모했을 텐데도 피로감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카이가 여러 신석을 섭취해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소문을 기억하며 그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조세는 카이와 함께 훈련을 요청하며 카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훈련용 창으로 대련을 시작합니다. 카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조세는 수호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가 노력 없이 쉽게 압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신성한 문양을 우연히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결이 끝나자 카이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오며 신성한 문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힘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그렇게 쉽게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랍니다. 이는 그의 진정한 힘이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조세 같은 수호자 소유자라도 그가 모든 힘을 발휘한다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これが鏡餅
그 순간 조세가 그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자 카이는 급히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녀가 얼굴을 씻는 동안 그는 모든 수호자 소유자가 같은 수준의 힘을 가졌는지 묻습니다. 조세는 자신이 사실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형은 그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호자 진이의 힘은 그들이 땅의 신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달려있지만 더 강해지려면 독립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조세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마을의 여성들은 싸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호자라면 전투에서 마을을 지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호자의 역할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카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하려던 순간 아침 종이 울려 깨우기를 알립니다. 조세는 실제로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하기 전에 성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떠나려고 준비할 때 카이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녀를 급히 멈춥니다. 그녀가 수호자가 전투 승리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해서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카이에게 애정을 품게 되었고 그에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규칙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매월 묘지 청소 임무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녀의 땅의 신은 에다 마을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녀는 카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란지멘트를 할 것이며 거기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는 동의하고 며칠 후 조세는 카이와 몇 명의 병사와 함께 마을로 향합니다. 그들은 조세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해당 지역이 원숭이 영토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갑자기 조세를 호위하게 된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통 이런 임무는 다른 부대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카이 부대의 한 병사가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조세가 특별히 카이를 자신의 부대에 합류시키라고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 부대가 이 임무에 투입된 것이라고요. 그는 카이에게 돌아서서 그게 사실인지 묻습니다. 카이가 대답하려 하지만 맨소가 그를 가로막으며 다른 이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공주가 그를 알아볼 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이들은 카이가 공주와 친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러워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지만 카이의 놀라움의 마을은 폐허의 산더미에 불과합니다. 수년 전 몬스터들이 마을을 점령해 주민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묘비는 여전히 서 있고 땅의 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여전히 의무감으로 그곳을 돌봐야 했지만 이 마을의 땅의 신은 너무 약해져서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세가 다가와 마을을 조금 탐험하고 싶다고 말하며 누군가가 그녀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ここはもともとモロク家が持っていた村の一つだ。 남자는 즉시 조세를 안내하겠다고 자원하지만 그녀는 대신 카이가 함께 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와 조세는 마을을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작은 꽃밭에 도착하자 조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카이는 궁금해하며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지만 그녀는 완전한 침묵을 요구하며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붉은 기운이 갑자기 조세의 몸에서 꽃들 위로 흘러나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단순히 땅의 신의 은총을 이곳에 모으기 위해 기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땅의 신과 결속된 수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이 버려지면서 그녀의 땅의 신의 영혼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형이나 아버큼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그 마을은 그녀의 아버지의 힘으로 풍부한 작물을 생산하며 번영하지만 조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작은 꽃 정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의 아버지는 결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약해지면 라그 마을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신들은 수호자에게 힘을 부여하지만 그 힘은 개인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수호자는 훈련을 받고 신석 셴시바스를 이끌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카이카이와 조세는 결국 나머지 그룹과 재합류하고 묘비를 청소할 때가 되어 모두 유적지로 들어가며 몇 명의 병사들은 뒤에 남아 경계를 서게 됩니다. 카이카이와 조세가 묘비를 청소하는 동안 그는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곡에서 만난 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돌의 문양을 만지자 모든 글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문양에는 이 묘비가 속한 땅의 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카이카이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 더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분의 텍스트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협정과 사원 같은 특정 단어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아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세가 카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だからこの土地に責任がある。責任。私はもっと強くなって
그때 병사들이 갑자기 들어와 원숭이 무리가 접근 중이라고 알립니다. 모두 밖으로 달려나가 무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원숭이들이 도착합니다. 대장은 카이와 만소를 조세를 안전하게 마을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뒤에 남아 원숭이들을 막도록 합니다. 카이와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려 할 때 두 마리의 원숭이가 길을 막자 만소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한 마리의 원숭이가 조세가 열심히 가꾼 꽃밭을 짓밟는다. 분노한 조세는 그 파괴를 이유로 그 짐승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달려나간다. 처음에 원숭이는 상처를 보고 주저하지만 그녀는 실제 전투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손이 떨린다. 원숭이는 그녀가 초보자임을 깨닫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카이가 뛰어들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며 막는다. 카이는 만소의 그룹을 향해 달려오는 두 번째 원숭이를 발견하고 땅에 놓여있던 도끼를 집어들어 휘두르며 원숭이의 어깨를 베어낸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날을 원숭이의 머리에 직격으로 꽂아 넣는다. 모두가 카이가 원숭이들을 그렇게 쉽게 물리쳤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조세는 특히 충격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카이의 얼굴에 수호자 표식을 잠깐 보았기 때문이다. いい気になって敵の前にしゃしゃり出て挙句に腰を抜かすとは 라그 마을로 돌아온 후 조세는 올핵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오라는 그가 전투 중 거의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녀가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마을 장로가 나서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가 무사하다는 점이지만 당분간은 특히 검사관의 도착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라는 동의하고 병사들에게 업데이트된 순찰 일정을 알리기 위해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 조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몰록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특히 카이가 혼자서 두 마리의 원숭이를 물리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카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들은 카이가 에다 마을 탐험 이후 호세를 구한 덕분에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놀리고 있습니다. 了解枝村じゃ大活躍だったって本当かよ 게다가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카이와 호세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몇몇 소녀들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차리고 소년들이 평소처럼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엘사는 카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눈치채고 그녀가 실제로 카이에게 필링스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놀리며 만약 곧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카이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농담합니다. 몇 분 후 조세가 카이에게 다가와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카이에게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카이는 동의하고 두 사람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호세는 사건 당시 카이가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카이가 원숭이들과 싸울 때 그의 얼굴에 신성한 문양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를 가까이서 관찰한 후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카이가 갑자기 수호자 지위를 얻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녀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기로 결심했고 카이가 이제부터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카이는 조세의 훈련 루틴에 끌려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훈련하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카이의 친구들은 이 전체 시간 동안 나무 뒤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와 조세가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카이가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카이는 평소처럼 나무를 패는 일을 시작하는데 엘사가 갑자기 물그릇을 들고 다가옵니다. 카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가 자신에게 가져온 것인지 묻습니다. 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햇빛 아래서 열심히 일했으니 물을 마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카이는 그녀가 자신을 챙겨주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엘사의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와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그녀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소는 엘사의 의도를 간파하고 카이에게 그가 운 좋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카이는 멀리서 이상한 새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계곡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걸 깨닫지만 왜 여기서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카이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새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벽이 있지만 카이의 현재 힘으로는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의 묘비임을 깨달은 그는 읽으려고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날 밤 내내 돌을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돌 앞에 작은 재물을 놓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조금 배가 고파지자 강에서 물을 마시고 근처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습니다. 숲이 제공하는 음식의 양에 놀라 여기서 실제로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곳에 자신만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 절벽을 기어 올라가다가 잘라내기 완벽한 높고 튼튼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 바로 앞에 서서 보니 となればまずは木を切り出さないと。 어떻게 자르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검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두꺼운 나무를 자르기에 너무 작습니다. 빠르게 생각한 카이는 불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강도를 높여 손 주변에 불타는 칼날을 형성합니다. 불행히도 나무가 목재로 되어 있어 그의 불꽃배기가 주변 숲을 불태우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불이 너무 멀리 번지기 전에 불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나무를 베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을 소환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나무를 베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과거 생애의 기억이 갑자기 머릿속에 밀려들었고 카이는 분자 구조에 대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분자 사이의 결합을 깨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에 손을 대고 집중하며 그는 영적 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집중시켜 나무의 줄기를 직접 자를 수 있는 힘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완벽히 하기 전에 그는 근처에서 계곡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카이가 실제로 나무의 분자 일부를 자르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카이는 어떤 종류의 등반 장비를 사용해 계곡으로 내려가려는 아이들처럼 보이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모르지만 계곡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고 카이는 즉시 행동에 나서 몇 명에게 경고를 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코로르 부족의 수장 포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카이는 이 순간까지 코로르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그들의 리더가 인간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렉은 자신과 그의 부족이 인간 상인들과 물품을 거래해 왔으며 인간들이 그들의 물품을 높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포렉은 허락 없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곳의 큰 계곡 신과 맺은 고대 협정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계곡신은 인간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카이가 바로 계곡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렉은 코로르족이 세대를 걸쳐 이 숲에서 땅의 신을 숭배하며 조용히 살아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돼지들이 그들의 땅의 신을 빼앗기 위해 공격해 왔습니다. 코로르족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포렉은 카이에게 고대 중재 신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고향을 되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카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재의 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포렉은 전설에 따르면 중재의 신은 숲의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창조물의 힘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카이는 전설이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난쟁이 중 한 명이 나서서 카이가 중재의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재의 신은 땅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을 벌주는 용감한 전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전혀 용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렉은 카이가 중재의 신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포렉은 허락 없이 이 계곡에 들어갔다가 계곡의 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벌로 계곡의 신은 그의 두 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포렉은 주변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しかし数日前豚どもオーグ族の兵どもが 그가 카이를 관찰할 때 그는 계곡신의 본질이 카이 안에 흐르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카이가 계곡신의 보호를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재물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카이는 이제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는 재물에 대한 언급에 혼란스러워하자 포렉은 오늘 아침에 자신의 손녀 아루에를 계곡에 제물로 바쳤다고 설명합니다. 카이는 당황하며 그들이 아루에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루에가 계곡으로 내려가기 위해 사용한 줄로 그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 줄은 이미 끊어져서 그녀는 아마도 죽음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카이는 계곡으로 뛰어내려
이의 시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심각한 출혈로 인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신의 상처가 신비롭게 치유된 것을 기억한 카이는 마법을 사용해 그 과정을 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동안 그는 somehow 아루의 조직의 구조를 느낄 수 있게 되며 각 손상된 세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마법을 집중시켜 그녀의 상처받은 살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카이는 아루의 상처를 성공적으로 탔습니다. 카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랍니다. 그러나 아루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카이는 계곡 가장자리에서 소동을 발견하고 오크들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르들은 거대한 오크들 앞에서 거의 무력해져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카이가 나타나 오크의 가슴에 칼을 꽂아 그들을 구합니다. 그가 떠난 사이 이미 몇 명의 코로르가 살해되었고 그 책임자는 오크 리더입니다. 오크 지도자는 신성한 문장을 보여주며 카이를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도끼는 살육된 코로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는 복수를 이루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만이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殺すよ奴らの血になんだ 그 목소리는 오크를 살육하고 그 끝전에 그 심장에 공포를 채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카이는 그 목소리가 계곡의 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계곡의 신의 수호자로서 그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포렉이 나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카이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수호자이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충분히 능숙합니다. 카이는 지원에 감사하며 이로 인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크들이 정확히 어떤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카이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자신의 신성한 문장을 활성화합니다. 오크들의 자만스러운 표정은 사라지며 그들이 이제 2명의 수호자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리더는 공격을 명령합니다. 오크들이 돌진하자 카이는 신속히 둘을 베어 넘깁니다. 한 오크가 카이가 분산된 틈을 타 습격하려 하지만 포렉이 달려들어 그를 베어 넘기며 카이를 보호합니다. 카이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포렉은 자신이 약한 적들만 상대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그는 카이에게 오크 수호자 지니를 혼자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도끼를 잡고 마지막 오크에게 다가갑니다. 오크는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자비를 구걸합니다. 이 오크는 인간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카이에게 갈등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크는 단지 코로르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뿐이며 카이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카이는 이토록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크들은 단순히 수많은 코로르를 학살한 것만은 뿐 아니라 카이의 고향 계곡에서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카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 신성한 에너지를 본 오크는 생명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카이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크는 생존을 위해 절박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카이는 에너지 검으로 그의 팔을 잘라내고 무기를 오크의 가슴에 꽂아 신석을 뽑아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포렉은 카이가 진정으로 심판의 신, 바로 자신의 눈을 빼앗은 그 신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신의 시대 이전부터 세상을 지켜온 신입니다. 카이는 처음으로 수호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포렉은 수호자의 신석, 고드스톤을 섭취하면 떨어진 수호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일반적인 신석과 달리 이 신석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카이에게 상당한 힘의 증강을 부여할 것입니다. 카이는 신석을 2조각으로 나누지만 자신의 몫을 마시기 전에 그중 일부를 포렉에게 제공합니다. 포렉은 카이가 자신에게 일부를 주는 것이 확실한지 묻지만 카이는 오크와의 전투에서 도움을 준 포렉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そいつはお裾分けだ 잠시 후 포렉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카이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신석을 마신 후 포렉은 수호자 지니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카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 그는 고통으로 인해 땅에 쓰러집니다. 親戚が 코로르들은 걱정스럽게 그를 둘러싸고 괜찮은지 묻습니다. 카이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심시키며 그 후 계곡으로 돌아가며 당분간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카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의 어린 시절 악몽이 잠을 방해합니다. 이 세계에서 그의 첫 번째 마을은 고릴라 무리에 의해 불타버렸고 그는 도망쳐 라그 마을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카이는 이불로 덮여있는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아루에가 옆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아루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까이 머물러 그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카이가 그녀를 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물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카이는 자신이 종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아루에는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만약 그녀가 제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카이는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갑자기 해가 뜬 것을 깨닫고 라그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가 그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급히 계곡 옆면을 기어 올라갔지만 皇帝神様、改めまして我らにあだなす者どもを重複していただき 코로르족의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떠났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포렉이 설명하듯이 그들은 오크들로부터 구해준 카이에게 감사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옛 마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카이가 이곳에 머물며 그를 섬기도록 허락해주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약간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결국 계곡 주변의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그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 계곡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가려고 준비할 때 포렉이 그를 막으며 카이가 떠나기 전에 공유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카이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즉시 짜증난 조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 아침 훈련에 늦었고 그녀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카이는 계곡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늦게 일어났다고 변명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장로가 카이의 친구 몇 명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만조는 카이가 오늘 창고 당번을 맡았기 때문에 성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베진이 마침내 그를 찾아내자 그는 즉시 카이와 결투를 제안합니다. 조세를 지키는 동안 카이의 인상적인 활약을 들은 베진은 그의 힘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카이에게 이건 단순히 친선 연습 경기일 뿐이니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카이는 이 싸움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하지만 포렉이 말한 것을 떠올리며 조심해야겠다고 깨닫습니다. 포렉은 그가 수호자 소유자라는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힘을 최근에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 취약하고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성한 문장을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베진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진이 더 약하지만 먼저 공격을 시작하자 카이는 옆으로 뛰어넘어 각 공격을 피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격화되자 카이는 너무 흥분해 신성한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이를 억제해 문양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결투가 계속되는 중 카이는 창으로 베진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불행히도 베진의 내구력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카이가 그를 공격할 때 창이 두 조각으로 부러져 버리자 카이는 빈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카이의 용기로는 물러서지 않지만 이 결의는 그가 잔인하게 차여 날아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격으로 인해 그는 기절해 숨을 헐떡이며 계속 싸울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베진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만족스러워하며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카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며 그를 마음에 들어하게 되어 내일부터 카이의 훈련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気に入ったぞ。明日からわし自ら鍛えてやろうぞ。 카이는 이 제안에 대해 딱히 기쁘지 않지만 수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세는 카이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맞서 잘 버틴 것에 감탄하지만 오라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카이를 여전히 평범한 일반인으로만 본다. 한편 조세는 이미 다음 훈련을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다. 베진이 떠난 후 만주와 카이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상태를 확인한 후 그가 베진과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조세와 베진이 그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카이는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지 못했지만 오늘 밤 드디어 빠져나갈 기회를 얻습니다. 카이는 계곡으로 돌아가며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기쁘게 생각했지만 집을 발견하고 즉시 화를 냈습니다. 그가 그 지역이 출입 금지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스가 이사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하러 가보니 아루에뿐이었습니다. 카이는 코로스가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했지만 아루에는 실제로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카이의 귀환을 준비해왔고 그만을 위해 준비한 음식 접시를 내어놓습니다. 카이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갑자기 아루에가 계곡에 머무는 것에 반대하지 않게 됩니다. 아루에는 그가 만든 음식을 즐기느냐고 묻고 카이는 맛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맛을 넘어
이는 그가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큰 양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받는 식사가 보통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하게 됩니다. 다음날 카이는 매일 식사를 받으러 버퍼로 가자 꽤 넉넉한 양을 받게 되어 놀랍니다. 여자는 그가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카이는 추가 음식을 감사히 여기지만 친구들은 그가 유일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질투하며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루 종일 게을리했기 때문에 더 큰 양을 원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뷔페 반대편에서 엘사는 다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카이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이 남자의 접시에 너무 많은 음식을 쌓아버립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추가 분량을 돌려주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おまけしといたからね。 다음 날들 동안 카이는 밤마다 마을을 빠져나와 계곡을 감시하는 밤마다의 의식을 계속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루에가 집을 짓는 것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에너지 블레이드를 사용해 나무를 베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아침 그는 마을로 돌아와 조세와 함께 훈련을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계곡으로 돌아가 건설을 계속합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하게 오가며 두 마을에서의 삶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카이와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밭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들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생을 눈치챈 베지는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섭니다. 현재로선 모두 그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베지는 바위를 잡고 모든 힘을 다해 움직입니다. 베진의 엄청난 힘이라도 이 크기의 바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 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거대한 바위를 땅에서 떼어내고 심지어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까지 합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자 땅은 농사짓기 적합해졌고 이 새로운 비옥한 토지는 라그 마을이 이전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본 베진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진을 그 상태로 보는 것은 카이가 그와 같은 위대한 수호자 베어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 밤 계곡에 있을 때 카이는 자신의 힘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카이는 이제 신체적으로 강해졌지만 진정한 수호자 베어러로 인정받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이는 마을로 돌아온다.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서 꽃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 카이는 꽃밭에서 엘사와 마주친다. 그는 그녀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묻고 그녀는 꽃이 피어있는 동안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한다. 카이는 이전에는 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사는 이 꽃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 마을의 꽃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자란 곳입니다. 카이는 그녀의 말에 의아해하자 엘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마을이 불타는 중에도 그들은 꽃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카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엘사가 원래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엘사는 카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화를 내며 마을이 파괴될 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그때 자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엘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를 관찰해왔고 그가 베진에게 주목받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베진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으며 그것이 그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사는 마을이 불에 휩싸인 날 카이가 정확히 같은 말을 했다고 기억하지만 카이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날 일어난 일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갑자기 고릴라가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력했고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주저하지 않고 고릴라에게 달려들어 그 다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카이는 고릴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용기가 베진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그들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이는 베진이 모두를 구해준 것에 안도했지만 자신이 기여한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그가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사는 그에게 그 맹세가 그녀에게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날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카이가 모든 마을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그는 영원히 진정한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숲 깊숙이에서는 고릴라와 오크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오크 장군이 전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릴라 수호자들도 그에게 맞서지 못하고 즉시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에 오크들은 고릴라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이 지역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으며 이제 그들의 목표는 카이의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카이는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これ炊いたりできねえかな。 계곡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어 카이는 마을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 그는 창고 당번을 맡게 됩니다. 일하는 중 바닥에 밀 하나를 발견한 카이는 그걸로 쌀떡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쌀떡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엘사가 카이가 쌀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고 다가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카이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매우 맛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곧이어 만소가 들어와 카이를 꾸짖으며 엘사와 대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남은 가방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카이는 급히 사과하고 가방을 옮기며 베지는 모두에게 속도를 내어 검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 가방을 지하실에 숨기라고 재촉합니다. 오라가 베진에게 검사관에게 음식을 숨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냐고 묻지만 베진은 마을의 식량 공급이 부족해져 일부를 숨기지 않으마사면 주민들의 배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라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巡査地様の来る前に作業を終わらせるのだ。 결국 배고픔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베지는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신의 지도에 누구도 굶주리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카이카이와 친구들은 전체 상황을 모르지만 중앙평원에서 온 검사관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일부 식량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검사관이 베진보다 더 강력한 수호자 과르디안이 탐이지만 베진과 달리 그의 힘을 명예로운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검사가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베진이 앞으로 나서서 그를 맞이합니다. 검사의 첫 반응은 주변에 반인반수들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고릴라 무리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약 10마리였지만 혼자서 물리쳤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는 그걸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10마리의 고릴라를 혼자서 상대하려면 진짜 힘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를 만나자마자 훨씬 덜 인상적이었다. 간달은 단지 작은 존재일 뿐이며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조세를 깎아내리며 그녀를 약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라를 조롱하며 지역 내 반인반수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둘 다 반박하지 못합니다. アジンどもの駆逐は怠るでないぞ。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마을 문을 통해 들어오자 베지는 그가 간달의 일행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마스 수도원에서 파견된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히 간달과 같은 경로를 따라왔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도착한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달은 마을의 창고를 검사하기 시작하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창고 안에는 거의 곡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징수관으로서 그는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한 톨까지 짜내는 것을 큰 만족으로 삼기 때문에 베진에게 이 초라한 양이 정말로 마을이 저축한 모든 곡식인지 묻습니다. 베진은 수확물의 일부를 숨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보장합니다. 그는 최근 날씨가 나빠 최근 작물을 망쳤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간달은 날씨를 편리한 핑계로 삼아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그는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베지는 간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결국 간달의 사치스러운 요구사항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는 이에 불만을 품지만 베지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상기시키며 간달은 공식 검사관이며 그를 반대하는 것은 왕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날 오후 카이가 마을을 지나가던 중 나다가 무덤 중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카이는 무덤을 돌봐준 것에 감사하지만 나다는 단순히 승려로서의 의무라고 답합니다. 그는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카이가 신석 셴시를 대량으로 섭취해 놀라운 힘을 얻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다는 수도원에서 훈련받을 때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も私のお役目なれば 그는 신석의 대량 섭취를 요구받았고 결국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관심을 보이며 나덱에 그의 힘이 수호자들과 맞먹는지 물었습니다. 나다는 자신의 신성한 문양을 보여주며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에 카이는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는 나다가 수호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신의 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신의 보호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카이는 신의 축복 없이 신의 문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놀랍니다. 하지만 나다는 강렬한 훈련과 충분한 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신의 문양이 깨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이카이와 나다가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간다르은 성에 앉아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의 하인은 사과하며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간달은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며 심지어 일부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간달의 이기적인 요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그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どうしたこの程度のもてなしを受けるのは当然である 그들은 그가 수도로 돌아가 정상적인 식사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배진의 방안에서 나다는 그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오크 무리가 발견되었고 이 무리는 평소보다 훨씬 커서 오라가 침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다는 대규모 침공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그 무리가 인간 왕국 전체를 위협할 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때문에 나다는 오크들을 추적하기 위해 나서고자 하지만 해당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배진은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나다가 오크를 추적하는 임무에 동행할 몇 명을 배정해 주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날 밤 카이가 계곡으로 돌아와 아루에게 불행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나다를 돕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배회하는 오크를 사냥하는 부대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녀에게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루에는 이해하지만 카이가 떠나면 다시 계곡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카이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계곡의 수호자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계곡을 떠나 포렉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는 근처에 나타난 오크 무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하고 포렉은 그들이 카이가 며칠 전에 처치한 오크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카이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지만 오크들이 가져올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아침 간달이 계속해서 게으르게 지내는 동안 나다가 찾는 오크들을 추적하기 위해 부대가 파견됩니다. 오라와 배지는 그 그룹이 출발하는 것을 관찰하지만 오라는 조세를 이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이라면 배지는 오라를 선택했을 것이지만 그는 간달이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공격했다는 고릴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父上ジョゼでよろしいのですか本来ならばお前の役目だが 게다가 카이가 그녀와 함께 가고 있으며 배지는 그에게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가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엘사가 문을 통해 달려나와 카이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녀는 카이가 언급한 쌀밥을 밀로 재현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에게 맛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카이는 친절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이상하게도 쌀밥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평생 고아로 살아왔지만 말입니다. 그때 만소가 카이를 부르며 서두르라고 재촉하자 카이는 엘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밀밥을 셔츠 속에 넣어 나중에 먹기 위해 보관합니다. 그룹은 출발해 한참을 여행하다 끔찍한 장면을 마주칩니다. 곳곳에 죽은 원숭이와 오크의 시체가 수십 구 널려있고 나다는 그들이 쫓는 오크들이 고릴라들과 싸움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숭이 시체가 오크보다 훨씬 많지만 오크가 전투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오크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호세는 카이에게 나다와 같은 것을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날 밤 배진과 오라와의 대화 일부를 우연히 들었지만 모든 내용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다가 다가오자 카이와 호세 모두 궁금해하자 그는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この変路に感化せざる強大な神が現れると 그는 이곳에 온 이유가 고대 예언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예언은 이 땅에 등장할 강력한 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나다의 임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 신과 그 무덤을 찾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신을 차지한 종족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므로 그는 반인류가 먼저 그 신을 차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카이는 그들이 상대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묻자 나다는 그 신이 누구의 의지도 따르지 않는 야생의 영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다가 말하는 동안 카이는 계곡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되새기며 나다가 찾는 신이 사실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지만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룹은 계속 전진하며 얼마 후 완전히 파괴된 마을을 발견합니다. 카이는 오크들이 이 파괴의 주범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곧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조세는 공격받은 마을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급히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나다는 그곳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고 바닥에 몇 명의 죽은 우젤레스가 있습니다. 우젤레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지만 이 파괴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카인은 울타리 위에 오크의 도끼를 발견하고 모두 즉시 경계 태세를 취하며 호세에게 더 많은 오크가 나타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세는 일부 우젤레스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을을 철저히 수색해 남은 생존자를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나다는 마을을 조사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그의 주요 관심사는 현지 땅의 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만소는 카이에게 나다와 함께 가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조세를 보호하기 위해 뒤에 남습니다. 조세와 다른 이들은 마을을 걸으며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논의합니다. 妙だな。ああ、村が空っぽだ。 마을은 완전히 비어있지만 건물의 손상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크들이 이런 마을을 공격한다면 훨씬 더 많은 파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조세는 땅에 피를 발견하고 그 흔적이 집으로 이어지자 안에 부상당한 우젤레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카이와 나다는 마을 신전에 들어가 현지 신의 묘비를 조사합니다. 아니, 매우 어두워 나다는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 불을 일으키려 하지만 카이는 오크들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주의를 끌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다는 카이가 이렇게 차분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에서 불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면 놀랄 테니까요. 그는 카이가 이런 기술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카이는 자신도 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에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는 완전히 믿지 않는 듯합니다. 지상에서 조세는 집으로 다가와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크의 무생물적인 시체뿐이었습니다. 한편 카이와 나다는 무덤석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나다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の村の土地神の墓石ですね。 그가 작업하는 동안 카이는 뒤쪽으로 돌아가 지역이 안전인지 확인하다가 땅에 쓰러진 젊은 우젤레스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와 나다는 소녀를 지상으로 옮겨 올려 그녀와 함께 총 3구의 오크 시체를 발견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나다는 이들이 오크의 주력 부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성의 옷차림으로 보아 그녀는 이 마을의 수호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조세와 같은 여성 수호자 담당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나다는 이 우젤레스 수호자 담당자가 혼자서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본래 우젤레스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는 오크 한 마리에게도 맞서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3마리의 오크를 모두 죽여 일부 주민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른 여성 수호자들도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세는 자신도 마을을 지키고 싸울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그들은 죽은 우젤레스를 기리기 위해 작은 장례식을 치르지만 수호자의 신석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땅 신의 보호가 이미 다른 이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신들에 대해 언급하며 만소는 나다가 신전 아래에서 찾던 것을 발견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신은 예언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크 원숭이 전투장에서 갈라지는 2개의 가능한 경로 중 이 길에 오크가 3마리만 있다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는 지도를 바라보며 나다가 언급한 경로가 자신의 계곡으로 직접 향한다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앞장서서 조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오크들이 그의 집을 침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다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의하고 놓아줍니다. 그렇게 카이는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계곡으로 돌아온 포렉과 코로르족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크 무리가 그들의 고향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 없이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포렉은 케차크에게 가능한 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숨을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그는 오크들과 혼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백성이 학살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시간을 벌는 것뿐이며 카이가 너무 늦기 전에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この老いたるコロルに何ができるというものでもないが